정프로님 네. 혼자 멋있는 얘기 하셔가지고 네. 되게 칭찬받으시고 아유, 그 칭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300만이 선택한 하나 자동차 보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지금 장 열렸는데 그거 얘기하면 우리 또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큰일 연승환 납니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현재 플러스네요. 네, 지금 지수 출발했고요. 현재 아슬아슬 플러스네요. 네, 출발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네. 플러스 1.17포인트고 0.06% 올라서 일단 상승세 보이고 있고 상승 종목이 404개, 하락은 이제 367개. 사실상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정도 올라서 0.13%입니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675개, 상승은 654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시총 큰 기업들 순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0.4%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출발이 괜찮습니다. 오, 1.2% 좋네요. 올랐고요. 반면 하이닉스 오늘 좀 반도체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 LG화학, 삼성 SDI는 각각 0.3에서 5% 이상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자동차는 좀 부진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0.7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이제 그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3%. 셀트리온? 아.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이제 숫자만 보면은 이게 잘 나온 건가 그럴 수 있는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야 돼요. 그 이 진단 키트 작년에 좀 사실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그 관련한 일회성 비용이 이번에 좀 잡혀서 아. 그거 제외하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한 읽어보니까. 40% 오르지 않았어요? 네? 한 40% 정도 영업이익 올랐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예. 기대보다는 좀 이거 못 나왔나 아마 그렇게 보신 분도 어. 계셨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일회성이라서 그거 제외하면 굉장한 서프라이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그런 이제 실적이 어쨌든 잘 나와서 3.6% 올랐고 또 승계 네이버 이슈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예? 승계 이슈로 오른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 그건 거죠. 약간 악재였었어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악재예요? 그건 악재로 좀 주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아니 그거 소식 자체는 맨 처음에 이제 혼외자 소식 자체는 악재인데 예. 야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거 다 나눠주면 이거 승계구도에 뭐 경쟁 뭐 또 서로 주식 사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이제 혹시 그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러나 뭐 그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닐 테니까요. 네. 오늘 오르는 건 아무튼 실적으로 그냥 실적으로 합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가 3%. 네이버도 어제 좋은 실적을 냈죠. 그래서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3%. 야. 또 주주환원 얘기 어제 뭐 자사주 소가 네네네.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3% 추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SML에서 저 네이버 네이버. 네, 네. 음, 네. 네. 실적 네이버 내용 한번. 좀 해보려고요. 예. 그리고 오늘 CS 윈드가 5% 이상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어제 한 언론 인터뷰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CIP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덴마크 최대,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그린 에너지 투자 운용 사업 이제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 해상 풍력 잠재력이 좀 크다. 뭐 SK 등과 협의 중이다. 이런 좀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좀 기대감이 또 있어서 오늘 풍력주들 좀 괜찮은 출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CS 윈드가 한 5% 정도 올랐고 그 외에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백신 CMO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쪽에 관련된 좀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 CMO 그 체결 이슈가 있어서 오늘 3% 정도 주가가 또 어제는 좀 빠졌지만 다시 리바운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지수가 오늘 조금 그래도 좀 부진한 건 이 반도체가 좀 부진한 가운데 그러네요. 자동차가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CJ 제일제당도 제당주들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제. 설탕값. 예, 설탕값이 뭐 10년 만에 최고치라 그래서 다만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4% 정도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인터가 마이너스 3%,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2% 정도 오늘 좀 일부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SK 같습니다. 이노는 지금 뭐 한 3일째 좀 거의 한 2.8%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오늘도 이노베이션? 예, SK 이노베이션. 예, 뭐 어제도 있어요, 이슈가? 실적이 잘 실적이 잘 나왔어요. 나왔어요. SK 온이 이제 그
이 보조금 아직 좀 반영을 안 했는데 보조금 반영하면 뭐 조만간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네. 수율도 올라오고 뭐 좀 평가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코스피는 좀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셀트리온이 역시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알테오젠이 3%, 셀리드가 2%다 바이오입니다. 다 바이오 기업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오늘 출발을 보여줬고 그 외에 오늘 뭐 클래시스나 뭐 상하프론테크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좀 일부 한 1에서 2% 정도 강세 보이는데 다만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그 코스닥은 좀 그 하락 종목들이 더 많은 편인데 원익 IPS가 적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마이너스 3.7% 정도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솔브레인이 마이너스 3%, 메지온이 마이너스 2.7%, 또 어제 대주전자재료가 많이 한번 올랐었죠 오전에.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하나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2%,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대부분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런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는 좀 밀리고 있지만 바이오가 좀 방어를 해주면서 어쨌든 지금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느 한쪽이 좀 좋아지면 또 다른 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수 움직임 자체는 크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오랜만 아니구나. 3일째 로봇주들도 예. 네, 최근도 괜찮아요? 네. 한참 빠졌었거든요. 한참 빠졌었는데 요 며칠 올랐네요. 또 뭐 정부 정책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모처럼 좋은 것 2차 같습니다. 전지가 왜 이렇게 힘이 안 날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많이 올라서겠죠. 예. 아 그래요? 영원히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혼자서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수급이 혼자 올랐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분산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바이오 가고 최근에 뭐 반도체도 한번 움직였고 어제 뭐 건설, 인터넷 이제 이런 걸로 분산되니까 수급이 뭐 다 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분산되면서 조정을 정안 받는 것 되면 같습니다. 정프로님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올려주시죠. 아 근데 매수세 CFD 계좌 되신다면서요.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정말 정말 주식 시장은 너무 오묘합니다. 왜 앞에 컴퓨터 보실 때는 안 오묘하다가 이제 본인 계좌를 보시더니 오묘하다고 와. 말씀을 하시죠.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난주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뭐 꼭 지난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 예. 뭐 한 이제 서서히 저도 이제 계좌 정리를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계좌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일단 많고 네, 너무 계좌에 너무 포트가 많고 이거 ETF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이냐.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줄였잖아요 개수를. 예. 줄이면서 그래 끊임없는 성장이 나올 그런 주식에 나를 한번 맡겨볼까? 그래서 뭐야 다 2차 전지 2차 전지의 또 핵심 주식들을 SK 이노베이션 아니 뭐 셀 회사잖아요. 쭉 아니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저는 뭐랄까 이게 좀 제대로 순수한 셀 회사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주저했죠. 아 근데 너무 신기해. 아니 근데 나만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만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주식시장은 신기해. 자 여기까지 제 누가 진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주식에 꽤 이제 큰 손분들이 네. 진짜 내 뭘 보고 하시나? 는 생각도 가끔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아니요. 제가 아직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한 68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한 252억 정도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195억 정도 사고 있는데 코스닥은 588억 정도 순매수하니까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오늘 주로 좀 사는 거는 서비스 업종하고 의약품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비스 업종이면 인터넷 쪽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아마 네이버로 추정이 되고요. 반면에 오늘 좀 파는 쪽은 자동차 쪽하고 전기전자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분들은 외국인과 정반대로 아마 서비스 업종을 많이 팔고 계시고 제약바이오도 좀 파는 모습이고 반면에 오늘 운수장비 아마 이 자동차 쪽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매수를 하는 좀 서로 상반된 오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업종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이제 도시가스 업종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오늘 그리고 이 페라이트 관련주죠. 이제 테슬라 관련된 그쪽 관련주들이 다시 어제는 좀 많이 빠졌는데 네. 다시 오늘 좀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피팅 관련주가 오늘 좀 강세 보이는데 어제 이제 성광맨드라는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조선 기자재 쪽이죠. 오늘 태광 성광맨드 같은 피팅주가 오늘도 강세를 더 이어가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좀 부진한데 셀 업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 쪽은 SK이노베이션, LG엔솔이 1%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셀과 소재가 좀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좀 모습이고 조선주들도 오늘 괜찮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 대우조선이 2% 오르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한 2%.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다 좀 부진했던 섹터들이 지금 어제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로봇 섹터 오늘 아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면서 대부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도 이제 셀트리온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예. 네, 바이오 시밀러 이 섹터 전체가 훈풍이 좀 부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주도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정도가 좀 이제 상승하는 업종이고 이제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좀 밀리는 지금 상황인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특히 좀 안 좋고요. 원익 IPS가 좀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고 자동차 대표주들 오늘 대부분 한 1% 이상 빠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종도 오늘 좀 부진한 편이고요. OLED 이쪽 디스플레이 업종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뭐 우주항공이나 방산주들도 일부 좀 부진한 모습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그 태양광 에너지 쪽이 오늘 일부 약간 부진한 모습도 조금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태양광 쪽은 그 반도체 회사 중에 태양광 같이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쪽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순수 업체들보다는 반도체랑 이제 같이 연동돼서 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태양광 쪽에선 좀 유독 좀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조선 인터넷 뭐 이런 2차 전지 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런 섹터들이 좀 강한 상황이고 네. 나머지 업종들은 좀 일단 대부분 좀 부진한데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이 좀 부진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제당이라는 회사는 그 당이 설탕 만드는 네, 설탕 회사겠죠? 쪽이죠. 예. 거기가 또 이렇게 많이 오르네. 어제 좋았잖아요. 어제 오늘도 올라요? 네. 오, 오늘 또 올르네. 어제 아마 거의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선주가 상한가고 지금 대한제당은 한 15%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게 또- CJ제당은 마이너스 2%인데요? 거의 뭐야?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네. 근데 이름은 제당인데 사실 실제 제일제당을 설탕 회사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워낙 이거 좀 많이 하니까. 가공식품하고 뭐 또 라이신 같은 사료 첨가제 여기가 네. 중요한데 여기가 좀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바이오 플라스틱도 합니다. 네, CJ 많이 하죠 이거 좀. 네. 바이오 플라스틱은 우리나라 회사가 CJ제당이고 그죠. 미국에는 또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 다니모 다니모 사이언티픽. 아 옛날에 그 네. 이한나 의원님이 말씀하셨었나요? 아니,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심해서 말씀하십니까? 왜요? 그 참고하실 만한 분은 이한나 에이, 연구원의 아니,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좋으니까. 제가 이제 잘 판단해서 샀는데 마이너스 90%. 아 사셨다고? 네, 다니모 마이너스 90. 아, 다니머를 사셨다고요? 네, 제 보유 종목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중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폭으로는 최고입니다. 다니모 마이너스 90. 그 다음이 아마 중국 바이오 회사 하나 있잖아요. 핑한 헬스, 네, 맞아요. 핑한 굿닥터. 네, 맞아요. 걔가 한 80몇 정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마이너스 제일 심한 게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거래를 안 하니까 유니티 마이너스 한 77%? 팔았어요? 아니요 그냥 가지고 있는데. 에이 확정해야죠. 확장해야죠. 그런 거 확정해야지. 확장. 왜요? 그 유니티 저는 회사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마이너스 77? 아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욕심나네. 갑자기 왜 욕심? 제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예. 옆 사람 매매가 하나 있잖아요. 아, 옆 사람이 마이너스 크게 나면 그거 들어갈 때가 그렇게 꿀맛입니다. 0에서 시작하는 맛. 일단은 마이너스 70이라는데 이 사람은 아, 그럼 나는 그거는 벌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마이너스 유니티는 뭐 하는 회사죠? 그 게임 엔진. 게임 메타버스 엔진? 관련주로 예전에 한번 게임 엔진? 엔진 게임 그 3D 엔진이라고 우리가 이제 게임할 포토샵, 때 포토샵 같은 거예요. 뭐 엔진이 있어야 그 지젤이 게임을 해가지고 무슨 휘발유 먹는 예? 아, 예. 그래서 그 게임 엔진 회사인데 거기가 좀 잘 만들어요? 뭐를? 예. 잘 만듭니다. 게임 엔진을. 근데 왜 77%야 마이너스? 아, 그거 옛날에 메타버스 뭐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거를 비주얼로 구현되면은 그 게임 엔진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때 메타버스 때문에 많이 올랐던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한 7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있으시나요? 저랑 비슷한 유니티 나도 마이너스 77%. 내가 유니티 살 테니까 다니모 살래요? 아니요, 저 유니티 좋아한다니까요. 이렇게 퉁치기 매매법 서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다니모 여기는 저 유니티 좋아. 좋아하는데 거부를 왜 그러세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제 주변 사람 중에 노바백스 있습니다. 노바백스. 그 저기 코로나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 마이너스 한 95% 이렇게 될걸요? 진짜? 네. 노바백스? 네, 지금 1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86%. 그래요? 자, 일단 한번 좀 그거는 저희가 찬찬히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SM에서 누가 더 물렸나? 자, 영유사님은 제일 세게 물려본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별로 안 하시지 않으세요? 상패죠. 저도 상패에 있었어요. 상패 있어요? 되게 오래됐죠. 한 20년 됐죠. 난 상패는 20년 없어. 넘은 것 같은데. 전한 4, 5년 전쯤에 상패당한 적. 그 저기 작전주 따라가기 하다가 상패 당한 적이 있어요. 작전주 따라가긴 작전주인 걸 파악하고 아니면 그죠? 파악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건 작전주다. 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가 들어 올려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치? 당연히 작전 세력은 아니셨을 테고 네, 네. 작전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힘내라 힘. 그랬더니 이게 힘을 못 내고 상패를 당하더라고. 그런 게 있으셨고. 네, 저는 주식을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한 종목씩 두 종목씩 이렇게 사요. 그리고서 이제 봐요. 이렇게 뭐 하고 있나. 근데 힘을 못 내더라고. 근데 그 유니티 같은 거는 이게 인공지능이 강해지면서 강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게임 만들어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혹시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가 그걸 짜면은 그거를 비주얼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딴 그 AI가? 근데 그걸 하더라도 유니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러면 난 못 들어가. 오, 예. 이러면 조금 그래요. 자, 그러면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와, 10년 전 권순우 기자의 상패로 상패된 옐로우 엔터 주주였다. 기억하시나요? 옐로우 엔터 아리진으로 바뀐 다음이었었죠. 기억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요 지금 그 댓글창에 네. 뭐 옛날 그 10년 전 제가 기사 써갖고 취재했다? 상패됐다고. 기사가 영향을 좀 줬어요. 뭐 몇 번 안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있는 사실을 썼는데 이제 그게 안 드러났다가 드러나면서 이제 그 상패까지 가는 거겠죠, 뭐 그죠? 그렇죠. 그분 나중에 다 구속되셨고. 그래요? 뭐 그런 회사는 뭐. 자, 그럼 리포트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그 오늘 나온 자료고요. 그 삼성증권의 이문영, 강희진 연구원님이 100년 만에 온 내연기관차 투사 회수기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지만 내연기관차로도 좀 돈을 버는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이게 사실 이제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투사 회수기에 진입 이제 한 상황인데 영업이익률이 보시다시피 19년도에 3.4% 정도였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근데 작년에 8%가 평균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8% 정도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고 그 이유가 완성차 업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돈을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이 이 상각비가 줄어버려요. 그렇죠. 이 매출의 한 5, 6% 되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는 돈이 되는 비용이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연기관차 공급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는 침투율이 좀 올라가는데 내연기관차 어쨌든 수요는 당연히 좋진 않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가격 경쟁을 안 하는 이유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게 이제 어차피 이제 단종 쪽으로 좀 가게 되니까 그리고 내연기관차 설비를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빠르게 좀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 경쟁은 사실 테슬라가 불을 지폈죠 전기차 쪽에서. 네. 근데 내연기관차 쪽은 가격 경쟁이 이제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완성차 영업이익률인데 이제 맨 왼쪽이 평균입니다. 2022년 약간 이제 막대기가 큰 게 이제 22년 OPM 영업이익률인데 테슬라가 제일 높긴 높죠. 예, 높은 상황이고 이제 작년 전체로 봤을 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가 8.4%니까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치고 현대차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거의 토요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토요타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예. 7.1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그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기아가 이번 1분기만 보면은 거의 테슬라를 이겨버렸거든요. 영업이익률이 12.1. 그러니까요. 엄청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고정비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대요 점점.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6.7%인데 해외 공장 이제 조립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듈화 해가지고 아웃소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 라인 생산 인력이 좀 최소화되고 있고 인당 매출액이 115.9만 달러, 테슬라가 63.7만 달러니까 거의 2배 정도 1인당 이제 생산 능력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현대차 이제 한국 공장의 인건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게 생산 라인 직원들의 은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고임금들을 많이 받는 분들이 이제 인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2021년부터 26년에 이제 은퇴 직원 수가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22년 말 한국 종업원 수 7.26만 명이 2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구도로 지금 현대 기아가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현대차 한국 공장의 생산 라인 이제 은퇴 직원 수 이제 그래프라고 좀 하는데 지금 이제 25년까지는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26년부터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니까 그만큼 이제 은퇴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가 거의 올해 20 한 5, 6년까지 올해 예. 내년 뭐 하여튼 계속 이제 맞네요. 예. 5년이 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 정점 때 그래갖고 생산직 한번 뽑았어요. 한참 안 뽑다가 음. 그래서 이제 저 인원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 비중으로 봐도 저 분들이 제일 많은 나이 예, 대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이 이제 네.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시니까 결국에 이제 또 새로운 신입 직원들하고 연봉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인건비가 그런 생산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모양이군요. 꽤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또 조립을 해줘야 되니까. 네네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저가의 소수 모델로 시장을 장악을 했고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했는데 사실은 전통업체가 이걸 따라서 지금 당장하기는 어렵잖아요. 테슬라를 그 모델 자체를. 그래서 이 모델의 다양성, 그러니까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잘하는 건 많은 모델을 통해서 생산을 또 외주화해가지고 뭐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전략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 기아가 좀 계속 그런 중심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수익성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저기 5탄인데 그 현대 기아가 이 고정비가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익률이 또 올라간 게 SUV를 많이 팔았어요. 이쪽 비중을 굉장히 늘렸잖아요. 근데 네. SUV는 이 고마진 제품이거든요. 가격도 좀 더 세고. 네. 그래서 같은 세단보다 파는 것보다 SUV 파는 게 더 많이 남죠, 사실. 그러면서 이익률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전 자료에서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이 26년도에 현대차가 1등할 거다 전 세계 판매량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도요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점유율을 많이 잃을 걸 보시더라고요. 거기 비중에 현대차는 잃을 게 없죠. 뭐 중국 점유율이 없으니까. 근데 도요타 폭스바겐은 잃을 게 많아요. 거기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데 전기차 대응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잃을 게 많고 현대차는 사실 또 인도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26년도에 아마 이제 그런 좀 논리로 1등을 좀 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요타 뭐 폭스바겐 혹은 뭐 이런 차들이 그때까지 전략 없이 그냥 속수무책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 대응도 현대차가 더 지금 나은 상황이고. 그래서. 예.
근데 중국에서 이제 잃는 거를 다른 데서 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이미 뭐 10년 동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미 그 준비를 다른 데로 지금 인도나 이쪽으로 늘려버린 거죠. 저런 거죠. 친구 매매 같은 거죠. 마이너스 80% 물린 친구가 중국에 뒤따르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중국 시장은 우리는 일단 지금은 뭐 거의 비중이 없으니까 더 비중이,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게 없는 상황이고 예. 여기서 늘어나면 좋은 거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26년에 글로벌 1위를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남이 못해서 하는 거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 스스로 이제 브랜드 가치 더 올려서 네네네. 판매를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잠깐 1등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좀 자동차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익률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이런 좀 부분도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좀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이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는 것 같아요. 결국 하반기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올해 2분기하고 3분기에 D램 출하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을 했고 일단 이제 그 근거로 출하 좀- 증가. 예, 그러니까 출하량이 늘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야 재고가 줄어들어요. 아.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물량이 나가야죠. 밖으로 빠져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나와야 추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D램 고정 거래가가 3월보다는 더 떨어졌거든요. PC만 봐도 마이너스 18%더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PC D램 중심인 회사가 대만의 나냐거든요. 예. 여기 아마 세계 4위로 알려져 있죠. 4월 매출액이 늘었어요. 오히려 3월보다. 예, 그 얘기는 D램 가격은 더 떨어졌는데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거는 출하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이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다는 얘기는 이제 출하는 그러니까 이 출하는 가격 하락률 이상으로 증가했다라는 좀 증명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4월 D램 수출도 3월보다는 증가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분기에 또 2012년 이후로는 2분기에 출하가 줄어든 적은 없었대요. 또 계절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런 논리로 2분기부터 출하 증가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 이게 아마 3분기까지는 연결이 될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출하 증가가 나와야 추세 상승이 가능한데 예.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셔도 뭐 나냐도 월 매출액이 이렇게 좀 조금씩 늘어나는 이제 흐름으로 좀 변경이 좀 된 상태고 우리나라 이제 그 수출액도 예, D램 수출액도 이렇게 좀 밑에서 살짝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3분기부터 24년 대비한 이제 재고 확충 수요가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DDR5로 전환되면 좋은 게 DDR5는 다이 페널티라 그래서 이 웨이퍼에 들어가는 그 이 DDR5는 크기가 좀 커요. DDR4보다 예.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음. 그럼 이제 공급이 줄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중하권 아이폰 10모델 D램 탑재량도 증가하니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자는 의견이고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 네. 근데 2분기가 조정시 매수 관점이면 아직까지 확실히 자신이 그러니까 있진 않은 2분기가 건데요. 주가 추세 상승을 기대하기 전 마지막 의심 구간일 수도 있대요. 근데 아직도 뭐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안 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노이즈가 나오면 또 빠지겠죠. 그럴 때를 또 이용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리포트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장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32%, 아까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진 것 같고요. 네. 코스닥도 마이너스 0.8%, 1% 가까이 빠지네요. 많이 빠지는 거는 역시 뭐 2차 전지들이 좀 약한 모습을 2차전지가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소부잖아요. 네. 예. 같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보내드리고요. 우리 요새 좋아했던 애들 다 빠지네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올라요 지금 그럼?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네이버, 오! 바이오 네이버. 셀트리온. 왜요? 저걸로 한번 하시죠. 뭐요? 주주정의 테마. 뭐죠? HD 한국조선해양 4.16% 상승 중. 오늘? 예. 오, 주주정의 효과 아닙니까?
주주정의 어제 그 아침에 주주 정의하고 5%가 빠졌어요. 아니다. 그건 참 다른 건가? 아니요 어제도 그건 조선주 참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인프라코어구나. 네. 하여튼 오늘은 어제도 오르고 네. 어제도 3% 조선주 오르고 괜찮은. 조선 예. 그랬죠. 어제 참 주주 정의를 했었죠. 네. 오늘은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네이버 저도 주주정인가요? 아니 오늘은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 예. 해주신 네이버인가요 오늘이? 예, 오늘 네이버 얘기하려고요. TV 파주시는 그런 순서가 SML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 그것도 꼭 지켜봐 주시고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